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과서 페이지 130페이지. 페이지 130쪽. 자, 사람의 유전.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생 선생님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 이거지, 사람이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같은 엄마와 같은 아빠에게서 태어났지만 형제들의 모습이 모두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유전적으로 다양한 이유는, 자, 첫 번째, 엄마 혹은 아빠에게서 감수 분열,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두 쌍일 경우에 2의 2승 하여 상동 염색체는 생식세포는 자, 네 종류가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람은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2의 23승에 해당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약 70억 종류의, 그보다 더 많은 70억 이상의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엄마와 아빠의 각각의 생식세포로 다양한 조합을 하다 보면은 2의 23 곱하기 2의 23 해서 2의 46승 정도의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교생 선생님이 연구 수업을 한 내용인데 이게 1반, 2반, 4반 요 네 반에 대해서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3반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거든. 자, 3반은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 등교하면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직접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3반에 대해서는 3반에 해당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유전적 다양성 건너뛰고 자, 사람의 유전에 관한 수업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의 유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염색체는 상염색체도 있고 성염색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전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염색체는 X와 Y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Y는 여성은 해당하지 않고 남성만 해당하기 때문에 유전 방식이 상염색체하고는 약간 달라요.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남녀 공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지만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그리고 여성에게는 X염색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유전 방식이 남자와 여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상염색체의 유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자, 사람의 유전 형질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는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형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립 형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유전 형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다 형질, 형질, 형질인데 이 형질이 대체 무엇이냐? 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잡고 나서 자, 뒤로 쭉 가보면은 자, 그 뒤에 유전자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표현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두 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유전을 우리가 알아볼 때 가계도라는 방식을 가계도 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전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자, 그때 우성이라는 개념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성과 열성이 무엇인지 자,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오늘 수업 내용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의 유전자형은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유전자형을 갖게 되는지 그 확률도 한번 구해볼 거고 자, 그거를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 내용 자, 오늘 132쪽까지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확인하고 자, 빠르게 진행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의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은 형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 모양. 자, 그리고 피부색. 그리고 뭐 외모. 쟤는 뭐 눈이 크다. 자, 뭐 저 아이는 키가 크다. 자, 등등.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을 갖다가 우리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곱슬머리야, 누구는 직모야, 누구는 손이 커, 누구는 발이 커, 누구는 키가 커, 누구는 다리가 가늘고 예뻐. 이렇게 외모로,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과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타 등등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이라고 해서 사람 혹은 생물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갖다가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는데 자, 그들의 형질 중에서는 유전이 되는 형질이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자, 근육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힘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근육을 갖고 있는 자, 근육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자,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근육이 많은 모습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획득 형질입니다.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아가 때부터 태어나서 받은 그러한 물려받은 성질이 아니고 본인이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노력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나는 엄마가 쌍꺼풀이 있는데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뭐 쌍꺼풀이 있다. 혹은 곱슬머리이다. 자, 이러한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모습. 자, 이런 것들은 유전이 됩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생식세포의 유전자와 그러니까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겠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속의 유전자 이 둘이 합쳐져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로부터 나의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유전이 됩니다.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유전 자,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획득 형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모님의 염색체 속의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모에게서 받은 자손으로부터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형질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정리를 좀 했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더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전 형질을 보면은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의 모양 아니면은 귀의 모양, 혀 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뭐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직모냐, 머리카락 모양, 자 이런 것들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들이에요. 자, 우리 밑에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유전 형질들이 있습니다. 뭐 눈꺼풀, 보조개, 귓볼 모양, 자 혀말기, 이마선,
엄지손가락이 젖혀지냐 젖혀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혈액형.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이야. 근데 내가 AB형이 나왔어. 엄마와 아빠의 혈액형이 틀려. 엄마와 아빠로부터 다른 거야. 자, 이랬을 때 나는 엄마 아빠 안 닮았나 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전의 흐름을 보다 보면은 엄마의 A와 아빠의 B가 내가 동시에 받아서 AB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의 혈액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 색깔. 엄마와 아빠는 갈색이야? 그럼 나도 갈색이야. 엄마와 아빠가 파란색이야? 그럼 나도 파란색이야. 이런 식으로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형질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두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 중 둘 중 하나만 받는 경향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쌍꺼풀이 있어. 아빠는 쌍꺼풀이 없어. 근데 나는 엄마를 닮아서 쌍꺼풀이 있는 거야. 자, 혹은 내 동생은 엄마와 아빠 중에서 아빠를 닮아서 쌍꺼풀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유전 형질 속에는, 유전 형질 안에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 즉 엄마의 형질과 아빠의 형질이 서로 상동염색체로서 대립이 되면서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동생처럼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꺼풀의 형질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 이 두 경우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형질이라고 하냐면은 유전 형질 중에서 대립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조개가 있고 보조개가 없고 이 둘은 상동염색체 속에서 엄마에게 예를 들어 보조개가 있는데 아빠에게는 보조개가 없다. 그러면 나는 보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두 개의 형질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자, 이 뜻입니다. 자, 귀는 분리형. 자, 요 뺨 옆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 귓볼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진상으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자, 옆으로 그려다 보면은 자, 요렇게 분리되는 귀가 있고 요렇게 부착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형질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립 형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립 형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 혀 말기가 된다? 안 된다. 이마 선의 모양이 일자형이다, V자형이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젖혀진다, 젖혀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금 요 6개의 형질에 대해서는 2개의 대립 형질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혈액형에서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4가지의 형질이 나타나거든요. 이 4가지가 모두 대립 형질이에요. 자, 근데 눈 색깔은 더해요. 눈 색깔은 지금 우리 책에서 나온 것만 8가지의 대립 형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색깔의 다양한 눈 색깔이 전 지구적으로 인류에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꼭 엄마와 아빠의 유전 형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전 형질 안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립 형질들을 모두 다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는 것이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즉,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개념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태어난 후에 변화된 형질은 획득 형질이라 유전되지는 않는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즉 부모님의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형질들 그러한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생물적 특성을 우리는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전 형질 중에는 엄마가 가진 유전자의 특성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손들의 그 유전 형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등등. 자, 이렇게 다양하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질들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개념 배웠으면은 자, 이제 진짜로 자, 유전에 대한 특성을 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지저분하게 해놓은 게 있어서 자, 이거를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또 배울 개념은 유전자형이 무엇인지 혹은 표현형이 무엇인지 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형질들이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이 유전 형질들에 국한된 유전 형질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들이에요. 자,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들인데 자, 이러한 이 유전 형질이 자, 부모님의 유전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눈 모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상동 염색체 한 쌍을 그릴 건데요. 지금 왼쪽의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유전자, 이 염색체 속에는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대부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알파벳, 눈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선생님은 A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지 A는 일반적으로 우성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쌍꺼풀이 우성이거든. 자, 쌍꺼풀을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선생님이 라지 A라고 할 거고 자, 스몰 a는 호꺼풀, 외꺼풀이라고 하죠. 자,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표기를 할 거야. 자, 우리 영어 시간에는 이 a를 지금 소문자 a라고 하는데 생물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라지 A의 유전자를 갖는 겁니다. 자, 아빠는 쌍꺼풀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빠는 스몰 a라는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엄마로부터 라지 A의 유전자 하나, 그리고 아빠로부터 스몰 A 유전자를 하나 이렇게 해서 내 상동 염색체에 라지 A 유전자 하나, 스몰 A 유전자 하나 이렇게 두 종류의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쌍꺼풀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아이는 쌍꺼풀이 있는 아이예요. 쌍꺼풀이 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 라지 A가 우성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전자를 상동염색체에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인 쌍꺼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아이를 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 이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시 얘기하면은 표현되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표현되는 형질은 자, 그래서 표현형이라고 해요. 표현되는 형질은 쌍꺼풀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아이는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가계도에서 요거는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아이를 남성과 결혼을 해서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 네 종류의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세 종류의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나이, 라지 A, 스몰 A 나이, 그리고 스몰 A, 스몰 A 나이 이 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표현형은 지금 몇 가지냐면은 이 라지 A, 라지 A는 당연히 쌍꺼풀이 있고 라지 A, 스몰 A도 라지 A가 우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쌍꺼풀이 가진 아이예요. 자, 그런데 얘는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 즉 겉으로 나타나는 특성, 이거는 두 종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유전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들은 거예요. 자, 유전자형은 이 네 명의 아이들 중에서 라지 A, 라지 A 한 명, 라지 A, 스몰 A 두 명, 스몰 A, 스몰 A 두 명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형은 총 세 종류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표현형의 개념과 유전자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자,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자,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실제로 들어가 있는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시한 것을 유전자형, 그리고 그 유전자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겉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러한 특성에 대한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인 사람은 표현형이 쌍꺼풀,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인 사람은 표현형이 외꺼풀, 그리고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처럼 서로 다른 유전자가 대립되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형질로 표현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누가 표현이 된다? 열성이 표현이 된다, 우성이 표현이 된다? 당연히 우성이 표현이 된다. 우성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의 유전자와 열성의 유전자가 만난다면 우성의 유전자가 겉으로 형질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형질을 유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봤냐면 유전자형이 무엇인가, 표현형이 무엇인가, 우성이 무엇인가, 열성이 무엇인가.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7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진짜로 자 개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정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필기를 지금 해놨는데 선생님이 지금 7가지 개념을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냐면은 우성, 열성, 유전자형, 표현형. 요 4가지 개념은 최근에 조금 전에 알아봤고, 자,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형질이 무엇인가, 대립 형질이 무엇인가, 유전 형질이 무엇인가, 자, 이러한 개념을 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진짜로 공부할 거는 지금 그림 4-11에 있는 자, 엄마와 아빠의 형질로부터 내가 어떤 형질을 받을 것인가, 자손에게 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자가 옮겨지는 경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 7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신 후에 자, 요 개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개념 설명이 자, 들어갈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표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어떤 원리로 유전이 되는가, 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자, 엄마는 유전자가 스몰 A, 스몰 A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스몰 A, 스몰 A. 엄마는 외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빠는 라지 A, 라지 A. 아빠는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엄마와 아빠가 각각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 세포를 만들어낼 건데,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라지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염색체 속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빠는 생식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DNA 복제를 간기에 하게 되는데, 자, 이때 2개의 염색체는 각각
같은 종류의 염색체예요. 즉 상동 염색체인데 자, 이들이 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즉 한 줄의 염색체가 두 줄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색깔을 좀 한번 바꿔 봅시다. 자, 오른쪽에 요 초록색 유전 염색체는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들이 간기에 1분열 간기에 자, 복제를 한 후에 1분열 전기에 자, 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고요.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자, 오른쪽에 초록색 염색체는 오른쪽 생식 세포로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빨간색 염색체는 자, 왼쪽에 있는 세포로 자, 각각 분리가 되고 자, 이게 2분열 때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또 다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각각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유전자는 아빠가 모두 라지 A, 라지 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자, 이렇게 네 개의 염색체, 네 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모두 한 종류인 라지 A의 생식세포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스몰 a, 스몰 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들이 복제가 돼도 모두 스몰 a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질 테고 이들이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도 모두 스몰 a, 2분열에 염색 분체가 분리돼도 4개의 생식세포가 모두 다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자, 엄마는 모두 다 스몰 a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 자, 엄마와 아빠가 자손을 만들어내서 이 자손은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면 아빠에게서 받은 라지 A, 엄마에게서 받은 스몰 a.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유, 전, 자, 형은 자,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에게서 받은 스몰 a 하나, 아빠에게서 받은 라지 a 하나. 자, 이렇게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형 접합이라고 해요. 자, 이형 접합의 아이가 태어났고, 자, 그리고 이 아이의 표현형은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성의 형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쌍꺼풀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유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은 맥락인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로부터 자손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자, 표현형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이가 쌍꺼풀을 가지게 된 그 경로, 유전되는 원리, 자,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위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다 동형접합일 경우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같을 동 양쪽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가 똑같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 해보기에서 나타나는 부모는 자, 스몰 a, 라지 a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즉 이형 접합의 엄마 아빠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형 접합이라는 엄마 아빠를 자, 한번 해봅시다. 유전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네모칸에다가 위쪽에는 엄마를 자, 여기에 지금 난자라고 써 있죠. 엄마를 그리고 요 세로 쪽에다가는 아빠의 생식 세포가 가진 유전자를 쓸 거예요. 자, 엄마가 라지 A 스몰 a. 자, 모두 다 라지 A 스몰 a였어. 아빠도 라지 A 스몰 a.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데 이 4에 해당하는 4명의 자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네모칸에는 라지 A와 라지 A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A를 쓸 거고 자, 여기 두 번째 칸에는 라지 A, 스몰 a. 자,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자, 얘는 엄마의 라지 A, 아빠의 스몰 a. 자, 그리고 요 마지막 네모칸에는 엄마의 스몰 a, 아빠의 스몰 a. 자,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명의 자손을 낳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명의 자손의 유전자 형이 라지 A, 라지 A 하나, 라지 A 스몰 A 두 개, 스몰 A, 스몰 A 하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각형의 빈칸에 자손의 유전자형을 써보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두 명, 그리고 스몰 A, 스몰 A 한 명.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이 자손으로부터 나타나는 표현형을 좀 한번 써봅시다. 자, 라지 A가 우성이기 때문에 요 세 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은 쌍꺼풀이 있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얘 스몰 a 스몰 a는 자, 쌍꺼풀이 없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형으로 보자면 쌍꺼풀 아이가 3명,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1명.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비를 한번 써보자. 자, 유전자형의 비율은 라지 A, 라지 A 대 라지 A 스몰 a 대 스몰 a 스몰 a 해서 1대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되지만 자, 표현형의 비율로 보자면 쌍꺼풀이 있는 아이와 쌍꺼풀이 없는 아이의 비율이 3대 1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대 2대 1과 3대 1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가계도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계도 조사가 나와 있는 이유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책에 간단하게 언급이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동물은 교배를 쉽게 시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동물의 그 유전 연구는 교배를 통해서 어떤 자손을 몇 명 낳았는가 혹은 완두콩처럼 재배를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수백만 번 반복해 가면서 그에 나타나는 완두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손의 모습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러한 교배를 통한 연구를 할 수 없고요. 자, 사람은 간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간접적인 연구 방법이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 가계도 조사 같은 경우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자손의 유전자형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계도를 나타낼 때는 구성원의 성별, 엄마냐 아빠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혈연 관계냐 결혼 관계냐를 나타내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혈연 관계는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결혼 관계는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하고요. 혈연 관계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자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혈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결혼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리고 특정 형질의 표현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표현형은 보통 자, 이 네모나 동그라미의 색이나 모양으로 그러니까 묘의 모양이 아니라 무늬겠죠. 자, 무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 색깔을 나타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빗금을 쳐서 무늬를 표현하기도 한다거나.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밑에 있는 가계도에는 자, 파란색을 쌍꺼풀로 표현을 했고 자, 분홍색을 외꺼풀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 표현형을 뭐 색이나 무늬로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거나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가계도라고 합니다. 자, 이 가계도를 통해서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과 그리고 유전자형을 알아놓는 방식을 가지고서 유전의 원리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집단조사. 전체 뭐 100만 명, 1억 명 한 집단 안에서 표현형은 몇 명, 그리고 뭐 표현형의 그 대립 유전 형질이 뭐 쌍꺼풀이 있는 아이는 몇 명,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아이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100% 똑같은데 자, 쌍둥이의 그 두 명의 각각의 형질이 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 누구는 뭐 성격이 활달하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는 성격이 뭐 내성적이라거나 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드러나는 형질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그러한 연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간접적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알아두시고, 자, 요거 가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자, 일단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우열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쌍꺼풀이 있는 아이와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자, 그 원리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가계도에서 보면은요, 자, 파란색은 쌍꺼풀, 자, 그리고 분홍색은 자, 외꺼풀이 나타납니다. 자, 쌍꺼풀과 외꺼풀의 쌍꺼풀과 외꺼풀이 나타나는 원리를 알아볼 때, 자, 일단 부모부터 먼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부모는 모두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그 중에 자손을 보니까 쌍꺼풀과 외꺼풀 두 가지 아이가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집중할 거는 얘가 왜 태어났을까? 자, 외꺼풀이 있다는 얘기는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형이 스몰 a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누구한테 물려받았냐? 분명히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표현형을 가진 자식이 나타난다면 이 자식의 표현형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아빠가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라지 A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손에게 스몰 A가 나타났다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스몰 A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겉으로 라지 A의 유전자가 표현됐다라는 것, 즉 스몰 A는 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성 유전자는 라지 A, 열성 유전자는 스몰 a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성과 열성이 다시 우열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외꺼풀을 가진 아이가 스몰 A, 그치? 자, 그리고 부모는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쌍꺼풀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라지 A인지 스몰 A, 라지 A 스몰 A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물론 라지 A는 한 가지는 정확하게 받았겠지만 이 두 번째 오는 유전자가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유전자의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혹은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깨끗하게 그냥 라지 A 언더바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즉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외꺼풀을 가지고 있는 딸이 다른 남성과 혼인을 하였을 때 그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혼인을 했거든요. 자, 그럴 때 자손을 낳았는데 자손이 하나는 쌍꺼풀, 또 다른 하나도 쌍꺼풀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라지 A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라지 A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모두 다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A도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손은 모두 다 이형적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던 표현형이 자녀에게 나타나면은 그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진 자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열성이다. 라는 것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우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립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는 이형적합이다. 자, 그리고 자, 자녀가 모두 우성이라면은 우성인 부모의 유전자형은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지 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형적합의 자손이 나올 수 있고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형접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이 열성 형질과 결혼한 이 남성의 유전자 형은 라지 A 언더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자손은 확실하게 이형접합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열성이면 자녀는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한 개 이상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엄마가 라지 A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은 다 라지 A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자, 그리고 표현형이 우성이라면은 이 우성인 자녀는 유전자형이 당연히 이형접합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옆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 셋째를 낳았는데 이 셋째가 외과풀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 외과풀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a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빠가 스몰 a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있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아빠의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기 때문에 아빠가 이형접합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열성 자손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빠가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언더바, 자, 이렇게 둘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은데,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골라서, 자, 한번 풀어보고, 자,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하면 요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문제풀이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자,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지금 요거 27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모에서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서 나왔습니다. 273번. 자, 그러면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형질은 우성일까 열성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당연히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형으로는 가려져 있던 형질, 즉 우성에 가려져 있던 형질이라고 봐야 되고 이들은 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형은 자손에게 열성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표현형은 열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자, 그리고 274번. 자,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집안의 보조개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유전자는 보조개가 있는 유전자를 라지 D, 보조개가 없는 유전자를 스몰 D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마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엄마는 보조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지 D의 유전자를 가진다는 뜻이고, 자, 아빠도 보조개가 있습니다. 라지 D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손을 보니까 보조개가 없는 자손 2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보조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다른 유전자 스몰 d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몰 d를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스몰 d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이형접합이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알 수 없어요. 라지 D가 될 수도 있고 라지 D 스몰 D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지 D 언더바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1번 보조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우성 형질은 무엇이다? 자, 라지 D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조개가 있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자, A에서 C까지의 보조개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자, A의 유전자형 썼고 B의 유전자형 썼고 C의 유전자형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는 기존에 태어났던 이 3명의 자녀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확률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자손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 두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자, 이들은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이 4명의 자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책에서 표현했던 거 라지 D, 스몰 D. 자, 엄마라고 하고 자, 아빠도 라지 D, 스몰 D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네 명의 자손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조개가 있을 확률이니까 네 명의 자녀 중에서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자, 유전자형이 보조개가 있을 유전자형이 지금 3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75%의 확률로 보조개가 있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가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75%.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